믿을 수 없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건축가의 삶이 송두리째 흔들린 순간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국식 미니멀리즘을 반영해달래. 뭐 한옥이라는 걸 참고하자는군. 수백 년의 폴란드 건축 전통을 자랑스럽게 여겨온 그녀는 낯선 문화 속에서 새로운 건축 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르샤바의 중심에 두 문화가 어우러진 문화센터를 완성하게 되죠. 동양과 서양, 그 경계를 허문한 건축가의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세요. 저는 바르샤바의 아침을 사랑합니다. 오래된 건물들이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을 보면 제 폴란드 혈통이 더욱 자랑스러워지죠. 폴란드의 건축은 수세기 동안 전쟁과 파괴를 이겨내고 우리의 정체성을 지켜왔어요. 저는 노박 가문의 유일한 딸로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유럽 고전 건축을 전공했습니다. 매일 아침 사무실로 향하는 길에 바르샤바의 구시가지를 지나며 선조들의 피와 땀으로 지어진 건물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어요.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버지와 함께 중요한 프로젝트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도시 문화센터 설계였죠. 밤새 준비한 디자인 도면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아버지의 표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지 물었더니 클라이언트가 갑자기 콘셉트 변경을 요구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소피아, 클라이언트가 한국식 미니멀리즘을 반영해달래. 뭐 어쩌고 한옥이라는 걸 참고하자는군.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3개월 동안 준비한 모든 디자인 요소가 무용지물이 되었죠. 폴란드의 전통 건축 요소를 살린 우리만의 독특한 디자인을 자랑스럽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아시아 스타일로 바꾸자니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우리의 전통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는 폴란드 건축가예요. 우리 전통에 대한 전문성이 있고 바르샤바의 역사적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이제 와서 한국 스타일이라니요? 한국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한다는 건가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야.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게 최우선이지. 요즘 그 케이팝이니 한국 영화니 하는 것들이 유행이라더군. 내 생각엔 일시적인 유행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적응해야 해. 저는 아버지의 말에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건축 전통이 일시적인 유행에 밀린다는 사실이 너무 억울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밤새 인터넷을 뒤지며 한국 건축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깊이 있는 철학적 배경이었죠. 처음 접한 한옥의 구조는 너무 생소했습니다. 서양 건축의 수직적인 웅장함과는 달리 한옥은 수평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낯선 미학이었죠. 그러나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 미묘한 호기심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세계가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었어요. 그것은 제 건축 철학의 근간을 흔드는 첫 번째 균열이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일주일 후 사무실 동료인 마그다가 함께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어요. 평소와 달리 그녀는 어딘가 들떠 보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한국 문화 페스티벌이 바르샤바에서 열린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죠. 다음 주 주말 문화궁전에서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소피아, 너 요즘 한국 건축 연구한다며? 이 페스티벌에 가면 도움이 될 거야. 음식도 맛있대. 나랑 같이 갈래?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 차원의 연구였을 뿐 실제로 그들의 문화에 관심이 있었던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프로젝트를 위해서라도 좀 더 깊이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는 마그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페스티벌 당일 문화궁전 입구에 도착하자마자 색색의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화려한 색감과 우아한 선의 조화가 인상적이었죠.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입구에서는 태극기와 함께 전통 북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내부로 들어서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르샤바 한복판에 작은 한국이 펼쳐진 느낌이었죠. 한쪽에서는 한식 시연회가 열리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한글 워크숍이 진행 중이었어요. 국악 공연을 위한 무대도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끈 것은 음식이었어요. 매콤한 향신료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빨간색 고추장과 김치, 다양한 나물이 정갈하게 놓인 비빔밥을 처음 맛보았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해요. 매운맛에 얼굴이 빨개졌지만 여러 재료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맛이 신기했습니다. 이걸 비빔밥이라고 해요. 여러 나물과 밥을 함께 비벼 먹는 음식이죠. 부스를 운영하는 한국인 여성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비빔밥에 담긴 철학에 놀랐어요.
다양한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지되 각자의 맛을 잃지 않는다는 개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문득 건축에서도 이런 조화를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음악 공연장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가야금이라는 현악기의 섬세한 소리가 공간을 채웠어요. 처음 듣는 선율이었지만 어딘가 마음을 울리는 깊은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폴란드의 전통 음악과는 전혀 다른 음색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인간의 감정은 보편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페스티벌을 나오면서 제 마음속에는 이상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무언가 더 깊은 것을 발견한 듯한 기분이었어요. 한국 문화의 깊이와 아름다움이 저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마치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계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는 것 같았죠. 페스티벌 이후 몇 주 동안 저는 이상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프로젝트를 위해 한국 건축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찾아왔어요. 저는 폴란드 전통 건축가로서의 정체성에 항상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생각이 복잡해졌죠. 사무실에서는 한국식 디자인 요소를 포함한 새로운 계획안을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하는 느낌이었지만 점차 한국 건축의 원리를 이해하면서 새로운 관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자연과의 조화, 공간의 유동성이라는 개념이 흥미로웠죠. 어느 날 밤 아버지와 함께 프로젝트 모형을 검토하고 있었어요. 제가 한옥의 처마 곡선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부분을 보시더니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너무 동양적이구나. 우리는 결국 폴란드 건축가야, 소피아. 아버지의 말에 예전 같았으면 동의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은 다른 감정이 들었어요. 문득 왜 우리는 다른 문화의 아름다움을 받아들이는데 그렇게 인색한지 의문이 들었죠. 폴란드의 건축도 수세기 동안 다양한 유럽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왔는데 말이에요. 아버지, 전통만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새로운 관점을 통해 우리의 전통도 더 풍요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제 말에 아버지는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 역시 제가 한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그동안의 저였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과연 무엇을 위해 건축을 하는 걸까?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기 위해서일까? 아니면 더 나은 공간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일까? 다음 날 페스티벌에서 받았던 한국문화원 팸플릿을 다시 꺼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연결, 공감의 정서라고 했죠. 폴란드어로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라는 개념도 인상적이었어요. 개인보다 공동체를 중시하는 문화라니 서구의 개인주의와는 상당히 대조적이었죠. 문득 우리 프로젝트의 목적을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문화센터라는 공간은 결국 사람들이 함께 모여 소통하고 교류하는 곳이죠. 그렇다면 폴란드의 전통 양식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정과 우리의 개념을 공간에 녹여내는 것이 더 의미 있지 않을까?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새로운 디자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날부터 저는 한국 문화에 더 깊이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영화를 보고 음악을 듣고 요리법도 찾아보았어요. 전통 한옥의 구조를 공부하면서 그 안에 담긴 철학적 의미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처음에는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던 것들이 이제는 새로운 영감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제 마음속 균열은 점점 더 커져갔어요. 그것은 고통스러운 동시에 해방감을 주는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창문이 열리고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는 것 같았죠. 저는 제가 알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건축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더 큰 세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한옥의 기둥 구조였어요. 서양 건축이 벽을 중심으로 공간을 분할한다면 한옥은 기둥을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했죠. 이로 인해 내부 공간의 유연성이 생긴다는 점이 신선했습니다. 바르샤바 시립도서관에서 한국 건축 서적을 모두 빌려 공부했어요. 특히 비움의 미학이라는 개념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서양 건축이 채움을 통해 웅장함을 표현한다면 한국 건축은 비움을 통해 여백의 아름다움을 표현했죠. 이는 제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혔던 모든 디자인 원칙과 상반되는 것이었어요. 사무실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아이디어를 의아하게 바라보던 동료들이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식 미니멀리즘과 폴란드 전통 건축의 융합이라는 제 실험적 시도에 호기심을 갖게 된 것이죠. 심지어 아버지조차도 제 스케치를 보며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처마의 곡선이 재미있구나.
폴란드 고전 양식에도 이와 비슷한 요소가 있었어. 17세기 바로크 시대의 말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문화는 결국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의 건축에서도 우리 전통과의 연결점을 찾을 수 있다니 놀라웠죠. 한국 건축의 또 다른 측면은 자연과의 조화였어요. 땅의 기운을 읽는다는 풍수지리 개념은 처음에는 미신처럼 느껴졌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과학적 원리도 담겨 있었습니다. 지형과 기후를 고려한 건축 배치는 현대의 지속 가능한 건축과도 맞닿아 있었죠. 그날 밤 모형을 만들면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집했던 전통이라는 것은 사실 매우 좁은 의미였어요. 진정한 전통은 과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지혜를 현재에 맞게 재해석하는 것이었죠. 한옥의 처마가 여름에는 강한 햇빛을 맞고 겨울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아들이도록 설계된 것처럼 좋은 건축은 인간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무실에 일찍 도착해 완전히 새로운 디자인 안을 스케치하기 시작했어요. 폴란드 전통 건축의 장점과 한국 건축의 철학을 융합한 디자인이었습니다. 바르샤바의 역사적 맥락 속에서 한국적 요소를 자연스럽게 녹여내려고 노력했죠. 그것은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진정한 대화였어요. 작업에 몰두하다 보니 어느새 밤이 되었습니다. 사무실에 저 혼자만 남아 있었죠. 완성된 스케치를 바라보며 처음으로 진정한 성취감을 느꼈어요. 이것은 단순히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여정이었죠.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바르샤바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오래된 건물들과 현대적인 빌딩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이 도시처럼 제 안에서도 서로 다른 문화적 관점이 공존할 수 있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그것은 혼란스럽지만 동시에 큰 자유를 주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 안을 가지고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아버지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마음에 들떠 있었어요. 아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제가 도면을 펼치자 안경을 고쳐 쓰시며 자세히 살펴보셨죠. 점점 굳어가는 아버지의 표정에서 이미 반응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소피아, 이건 너무 극단적이야. 우리 사무소의 정체성과 맞지 않아. 아버지의 단호한 어조에 저는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쉽게 물러서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발견한 새로운 시각의 가치를 설명하고 싶었죠. 아버지,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에요. 한국 건축에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아요. 공간을 바라보는 완전히 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디자인을 더 풍요롭게 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소피아, 내가 잊고 있는 게 있어. 우리는 폴란드 건축가야. 우리 조상들은 수백 년 동안 이 땅에서 우리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켜왔어. 그런데 갑자기 다른 나라의 스타일을 모방한다고? 그건 우리 정체성을 팔아넘기는 일이야.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가슴이 아팠어요. 아버지에겐 제가 전통을 배신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안에서는 반발심도 일어났죠. 아버지, 전통이란 무엇인가요? 변하지 않는 것이 전통일까요? 아니면 시대에 맞게 진화하는 것이 전통일까요? 폴란드 건축도 로마, 고딕,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으며 발전해온 거 아닌가요? 저의 도전적인 질문에 아버지의 눈에 분노가 번쩍였습니다. 평소 온화하던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만큼 이 문제가 아버지에게도 중요한 가치관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전통을 무시하게 됐니? 내가 너를 그렇게 키운 게 아닌데. 그날 밤의 대화는 결국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서로의 관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우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반응이 이해가 가면서도 동시에 안타까웠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 드라마를 찾아보았어요. 가족관계에 대한 내용이 많았는데 특히 효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존중하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린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한국에서는 가족 간의 갈등도 결국 화해와 이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문득 아버지의 입장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평생 폴란드 전통 건축을 지키며 살아온 아버지에게 제 변화는 위협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사랑하는 것들을 버리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죠. 이런 생각을 하니 아버지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침묵 속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았어요. 어색한 공기를 깨고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여서 죄송해요. 저는 단지 더 넓은 시각으로 건축을 바라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우리의 뿌리를 잊으려는 게 아니라 새로운 가지를 펼치고 싶었던 거죠. 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무 완고했던 것 같구나. 내 말처럼 모든 전통은 끊임없이 변화해왔어. 다만 그 변화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던 거야. 그날의 대화는 완전한 화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첫걸음이었습니다. 가족관계란 그런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결국 우리를 연결하는 것은 서로에 대한 사랑과 존중이니까요. 한국의 효 문화에서 배운 것처럼 부모와의 관계는 단순한 복종이 아니라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일주일 후 사무실에서 놀라운 만남이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공대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한국인 유학생 민지가 건축 인턴십을 위해 우리 사무소를 찾아온 거예요. 처음 보는 순간부터 민지의 열정적인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녀는 유창한 폴란드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폴란드 건축에 대한 사랑 때문에 바르샤바까지 왔다는 민지의 이야기는 제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그 유명한 노박 가문의 소피아군요. 폴란드 건축 잡지에서 봤어요. 당신의 고전 건축 해석 방식이 정말 독특해요. 민지의 말에 당황했습니다. 제가 폴란드 밖에서도 알려진 건축가였다니요. 더구나 한국인 학생이 저의 작품을 연구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어요. 민지는 자신의 포트폴리오를 보여주었는데 그녀가 한국 전통과 현대 건축을 융합한 프로젝트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자연스러운가요? 제가 물었어요.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빠른 변화 속에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법을 배웠어요. 300년 된 한옥 옆에 초현대식 빌딩이 있어도 어색하지 않죠. 그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날부터 민지와 저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그녀는 한국 건축에 대한 제 질문에 열정적으로 대답해 주었고 반대로 폴란드 건축의 특징과 역사에 깊은 관심을 보였어요. 서로의 문화를 교환하는 과정은 신선한 경험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민지의 학습 태도였어요.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프로젝트에 대한 열정과 집중력이 대단했죠. 한 번은 그녀에게 왜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고 물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열심히가 기본이에요. 교육열이라는 말도 있죠. 배움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키는 것은 단순한 출세가 아니라 자기 성취의 과정이에요. 민지의 말에서 한국의 교육 문화를 엿볼 수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개발을 중요시하는 문화가 그녀의 성실함으로 이어진 것 같았어요. 저 역시도 새로운 자극을 받았습니다. 민지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더 늦게까지 남아 프로젝트에 몰두하기 시작했죠. 어느 날 저녁 사무실에 단둘이 남아 작업하던 중 민지가 문득 물었어요. 소피아, 왜 갑자기 한국 건축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클라이언트 요구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겪은 내적 갈등과 발견의 과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는 거부감이 있었지만 점차 다른 문화에서 새로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 과정을요. 제 이야기를 들은 민지의 눈에 깊은 공감이 담겨 있었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서양 건축이 더 고급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죠. 저도 처음에는 서양 건축만 공부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내 뿌리는 무시하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한국 전통 건축을 깊이 연구하기 시작했죠. 민지의 이야기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출발했지만 결국 비슷한 깨달음에 도달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문화센터 프로젝트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함께 스케치했어요. 폴란드와 한국 두 문화의 진정한 조화를 담아내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다음 주말 민지는 저를 그녀의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바르샤바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지만 그곳에는 한국의 정서가 가득했어요. 민지는 직접 김치와 불고기를 만들어 대접했습니다. 처음 맛보는 불고기의 달콤한 양념 맛이 놀라웠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지는 한국에서 가져온 차를 내왔습니다. 이건 전통차예요. 차를 마시는 것도 우리에겐 하나의 문화죠. 마음을 가라앉히고 순간에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차의 그윽한 향기를 맡으며 저는 미묘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민지와의 대화는 건축을 넘어 삶의 철학으로 이어졌어요. 그녀를 통해 한국의 정이라는 개념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유대감, 관계를 중시하는 문화가 그녀의 모든 행동에 배어 있었어요.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민지와의 우정을 통해 저는 단순히 한국 건축을 배우는 것을 넘어 새로운 세계관을 만나고 있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도 인간의 기본적인 가치와 정서는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는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건축을 넘어 제 삶의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었어요. 민지와의 교류는 제 디자인 철학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2달간의 집중적인 작업 끝에 우리는 마침내 문화센터의 최종 디자인을 완성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한국 스타일의 모방이 아니라 두 문화의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창의적인 융합이었습니다. 건물의 외관은 바르샤바의 역사적 맥락을 존중하면서도 내부는 한국적 공간 개념을 도입했어요. 특히 중앙홀은 마당의 개념을 차용했습니다. 폴란드의 긴 겨울을 고려해 실내 정원 형태로 재해석한 것이었죠. 그곳은 다양한 문화 행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설계했어요. 최종 프레젠테이션 날, 저는 긴장된 마음으로 클라이언트들 앞에 섰습니다. 아버지도 함께였어요. 처음으로 딸의 프로젝트를 지켜보는 아버지의 눈빛에서 걱정과 기대가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단순히 2가지 스타일을 섞는 것이 아니라 두 문화의 철학적 가치를 공간으로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폴란드의 강인함과 한국의 유연함이 만나 새로운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곳이죠. 프레젠테이션이 끝나고 클라이언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단순히 유행을 따르기 위해 한국적 요소를 원했지만 제가 제시한 깊이 있는 문화적 융합에 감동받은 것 같았어요. 특히 공간의 유연성과 커뮤니티 중심 설계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노박 씨, 당신은 우리가 원했던 것보다 더 깊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바르샤바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 같군요. 클라이언트의 말에 저는 뭉클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게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자신의 시각을 넓히고 편견을 극복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제 디자인에 담긴 진정성이 전달된 것 같아 기뻤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아버지가 제 어깨를 꼭 잡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어요. 내가 해냈구나, 소피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 보니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겠다. 내 할아버지도 분명 자랑스러워 하실 거야. 아버지의 인정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통을 버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넓은 관점에서 재해석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신 거죠.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축하 식사를 했어요. 아버지는 심지어 제가 준비한 김치찌개도 용감하게 맛보셨죠. 그분의 땀에 젖은 이마를 보며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민지도 우리 가족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그녀는 아버지와 폴란드 건축 역사에 대해 열정적으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버지는 민지의 폴란드 건축에 대한 깊은 지식에 놀라셨어요. 당신의 딸이 한국 건축을 배우는 만큼 저는 폴란드 건축을 사랑해요.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때 가장 아름다운 창조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민지의 말에 아버지는 공감의 눈빛을 보내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문화란 결국 벽이 아니라 다리라는 것을 느꼈어요. 서로를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하는 것이죠. 제 안의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서서 바르샤바의 불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가 걸어온 여정은 단순한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 자신을 재발견하는 과정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세계 사이에서 균형을 찾으며 더 넓은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저는 이제 더 이상 한 가지 관점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양한 가능성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 건축가로 재탄생한 기분이었어요. 1년 후 바르샤바 문화센터가 드디어 완공되었습니다. 개관식 날 저는 가슴이 떨리는 기분으로 건물 앞에 섰어요. 제 디자인이 실제로 구현된 모습을 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이었습니다. 폴란드 전통 건축의 견고함과 한국 건축의 유연함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개관식에는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어요. 폴란드 건축계 인사들뿐만 아니라 한국 대사관 관계자들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심지어 서울에서 온 건축 잡지 기자들도 있었어요. 제 프로젝트가 한국에서도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한국 대사는 축사에서 이 건물을 문화적 가교라고 표현했어요. 이 아름다운 공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이곳은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의 문화가 만나 대화하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노박 씨의 비전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그날 저녁 문화센터의 중앙홀에서는 개관 기념 공연이 열렸어요. 폴란드 전통 음악과 한국의 사물놀이가 번갈아 펼쳐졌습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음악이 한 공간에 울려 퍼지는 모습이 제 마음을 깊이 울렸어요. 마치 제가 디자인한 건물이 살아 숨쉬는 것 같았습니다. 개관 후 몇 주 동안 문화센터는 바르샤바 시민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어요. 특히 한국의 날 행사는 예상을 뛰어넘는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한식 체험, 한복 입기, 한글 배우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했죠. 폴란드 사람들이 한국 문화에 보이는 열린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종종 이 센터를 찾아 사람들의 반응을 관찰했습니다. 어느 날 한 노인 부부가 중앙홀의 나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들은 한국식으로 재해석된 폴란드 전통 무늬가 새겨진 벤치를 손으로 쓰다듬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 디자인 참 특이하네. 우리 전통 무늬 같으면서도 뭔가 다른 느낌이야. 편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드는구먼. 이런 공공공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로 그 감정이었어요.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사람들이 이 공간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새로운 문화에 자연스럽게 접근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문화센터 프로젝트의 성공 이후 저희 사무소는 유사한 다문화적 접근을 원하는 클라이언트들로부터 많은 연락을 받았어요. 아버지는 이런 변화를 받아들이며 사무소의 방향성을 넓히는데 동의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공식적으로 회사의 파트너가 되어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주도하게 되었죠. 가장 보람찬 순간은 한국의 건축대학에서 강연 초청을 받았을 때였어요. 서울에서 2주간 머물며 제가 경험한 문화적 융합의 과정과 가치에 대해 이야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열정적인 반응과 깊이 있는 질문들이 인상적이었어요. 서울의 현대적인 고층 빌딩들 사이에 자리한 고궁을 방문했을 때 저는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인들이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공존시키는 방식, 빠른 변화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지키는 모습이 경이로웠어요.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귀국 후 저는 바르샤바 건축학교에서 문화적 융합과 건축의 미래라는 주제로 특강을 시작했어요. 젊은 학생들에게 더 넓은 시각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건축은 단순한 기술이나 미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삶과 문화에 대한 깊은 이해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전하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문화센터 옥상 정원에서 혼자 바르샤바의 일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문득 제가 걸어온 여정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문화에 대한 거부감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제 삶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들었는지 깨달았어요. 편견을 극복하고 새로운 세계를 받아들이는 과정은 고통스럽기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성장의 일부였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문화센터 앞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국 전통 춤을 배우는 폴란드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저녁 공기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 순간 제가 만든 공간이 실제로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되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바르샤바의 심장부에 작은 한국이 자리 잡았고 제 마음속에도 한국 문화의 일부가 자리 잡게 되었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문화를 만나고 이해하고 그 안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고 싶었어요. 저는 하늘에 떠오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살고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은 각자 다르죠. 그 다양한 시선들이 만날 때 우리는 더 넓은 세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